윤경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민티러님. 저는 저녁 8시, 9시, 1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은 11시에 잡니다. 오전 달리기를 하다가 여름철에 너무 더워서 저녁 달리기로 바꾼 지 2달 정도 됩니다. 여름 달리기는 무엇보다도 수분 보충이 중요한 것 같아 달리기를 할 때 생수를 지참해서 틈틈이 먹어주고 달리기 전후에도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저녁 달리기의 문제점은 섭취한 물로 인해서 꼭 새벽에 한두 번 깨어나서 화장실에 간다는 겁니다. 이거 많죠. 저도 많이 경험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화장실에 가는 게 숙면을 방해하고 있어서 요즘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수분을 조절하면서 중간에 깨지 않고 숙면까지 취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저는 그래서 달릴 때는 생수를 가져가지 않고 달리기 전에 물 한 컵 마시고 또 달리기 후에는 물 대신 얼음 몇 알로만 수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꼭 깨어서 화장실에 가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들으신 이후에 검색을 통해서 이유를 좀 더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의사도 아니고 관련돼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적당히 어느 정도는 걸러서 듣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변이 자주 나온다면요. 일단은 몸 안에 수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름에 달리기를 하다 보면 목이 굉장히 마르니까 물을 자주 마시게 되는데요. 그때 너무 많은 양을 마시게 된다면 방광이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하지 못하고 소변을 자주 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갈증이라는 것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갈증이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상황에 대한 관리, 컨트롤이 좀 필요해요. 보통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경우라면 몸의 수분이 2% 이상 부족해진 경우부터 저희가 갈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증을 이미 느꼈을 때는요. 물을 마신다고 해도 이 몸에 수분이 흡수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면 수분은 계속해서 소실되고 있을 거다 보니까 갈증을 완전히 줄이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몸에 필요한 양보다는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돼서야 이제 그때부터 수분이 남아있는 수분들이 흡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운동 끝내고 났을 때는 굉장히 몸에 수분이 과도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달리기 중간에 마시지 않고 달리기 전에 물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물론 달리기 중간에 아예 안 드시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미리 물을 한 잔 정도 드시고 달리신다고 하는 거는 괜찮은 방법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을 읽어봤을 때 물을 어쨌든 평소에 조금씩 자주 드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중간에 얼음만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심리적으로 갈증을 크게 느껴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물을 마시시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물을 드시는 분량, 하루 동안 드시는 분량을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유사한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갈증이라는 그런 심리적 상태, 갈증이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어떤 식의 패턴으로 물을 마시는지를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미리 조금씩 드시거나 아니면 갈증이 난다고 하더라도 물 마시는 약을 조금씩 컨트롤 하시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요. 물 이외의 다른 것들이 문제입니다. 한 2가지 정도를 얘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앞서도 제가 얘기 드렸던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요. 이뇨작용을 합니다. 이뇨작용 말 그대로 소변을 누고 싶게 만드는, 몸 안에 수분을 빼서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어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카페인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자면서도 계속해서 방광에 소변이 차게 되고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됩니다. 거기다가 운동을 하셔서 몸에 있는 혈액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게 되고 수분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더 이런 것들이 심하게 됩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인 섭취량을 줄인다고 하셔도 그걸 적어도 2주 정도는 지속을 해보시고요. 줄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소변량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입니다. 당. 달달한 당이요. 당으로 인해서 소변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건 이제 당뇨병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아직 당뇨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당뇨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군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우리 몸은 소변을 통해서 포도당을 배출을 합니다. 다른 걸로 배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소변을 통해서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당이 많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자주 소변을 누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당뇨 환자들이요,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포도당을 배출하기 위해서 소변을 자주 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만큼 물을 많이 마시고 싶은 갈증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또 수분이 또 너무 많아지게 돼가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은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참 제가 지금 이제 카페인이랑 당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술입니다. 술. 술은 어디 가든 뭐 나쁜 얘기밖에 안 듣는 것 같은데 술도 이뇨작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여러분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많이 느끼시죠? 맥주 마시면은 다른 술들에 비해서는 화장실을 좀 많이 가고 싶어지게 되잖아요. 맥주 같은 경우에는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요. 이게 이뇨작용을 더 강하게 만드는데 사실 맥주만 그런 게 아니라 알코올 자체도 이뇨작용을 많이 좀 일으키는 그런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냐면은 이게 이뇨작용을 끌어들인다라기보다는요, 알코올의 독성 때문인데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분해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뭐 간에서 주로 분해를 시키는데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독소들이 이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몸 안에 이렇게 안 좋은 독소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으니까 얘를 빨리 배출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가장 빠르게 그리고 많은 양의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소변을 누는 방식입니다. 그게 가장 빨리 좀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드시고 나면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변을 자주 누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술을 마시면 여러분들 몸이 어떻게 되죠? 몸에서 막 얼굴이 빨개지고 몸에서 막 열이 나잖아요. 네, 이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은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활성화됩니다. 혈류가 활성화된다는 건 피가 굉장히 빨리 돈다는 그런 말이겠죠. 활성화되고 심박이 예전에 비해서 좀 빨라지게 되고 또 전체적인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호흡도 좀 더 빨라지게 되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체온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몸에 열도 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의 양이 좀 많아지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기관,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들 장기에서 소실되는 수분도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의 수분이 점차 부족해지게 되면 우리 몸은 탈수 증상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갈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술 드시면은 뭐 뭔가 물을 좀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죠. 그렇게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증상이 생기는 그게 뭐냐면요, 혈류량을 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갑자기 제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술을 마시고 처음에는 막 피가 돌고 얼굴이 빨갛고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장기간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면 갑자기 혈관이 한꺼번에 수축을 하게 되면서 혈류량을 급격하게 줄입니다. 혈관의 어떤 그 관을 갖다가 수축시켜서 짧게 만들어 가지고요, 혈류량을 줄여들게 만든 거죠. 왜냐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혈류량을 줄여서 몸 전체로 나가는 수분의 양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술을 드시면 처음에는 얼굴이 발그스름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몸에 약간 약간 몸이 추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온 몸의 혈관이 동시적으로 수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굴 혈색도 창백하게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수분을 더 많이 이렇게 된 상태가 되면은 또 혈류량 줄어들게 되고 수분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변을 좀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나친 음주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술은 그냥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죠. 담배랑 거의 비슷한데 술은 그냥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해놓고 술을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맥주 반 캔 정도를 먹기는 하는데 먹을 때마다 좋은 거는 잘 못 느끼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의학적인 이유를 들어보자면 방광이라든지 아니면 신장 같은 경우 거기에 이상이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달리기를 하지 않는 날에도 자주 소변이 마렵거나 하거든요. 아니면 소변을 누울 때도 뭔가 시원하게 누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증상이 있다. 내가 달리기를 하지 않은 날에도 너무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신체 기관의 문제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방광이나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증상이 심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병원을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거 뭐였더라 이름이?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커져서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막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소변을 제대로 누지 못하게 되면서 하루 동안 누게 되는 소변의 횟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소변을 다 누지 못하는, 나는 분명히 소변을 다 누운 것 같은데 사실은 방광에 소변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면서 자다가도 중간중간 깨어서 계속해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런 전립선 비대증은 규칙적인 생활하시고 뭐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또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러너들의 경우에는 달리기 자세 아니면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저의 경험인데요. 예전에 제가 달리기를 할 때는 자세가 좋지 않아가지고 달리기를 할 때 몸이 굉장히 많이 지나칠 정도로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방광에 좀 자극이 가게 되고, 그리고 달리기를 하면서 혹은 달리기 이후에 화장실에 계속 가고 싶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달리기 하실 때 너무 빠르게 달리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달리시고 몸이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달리면서 방광이라든지 몸의 하체 부분에 너무 강하게 압박을 주는 그런 옷을 입으시거나 아니면 허리에 차는 벨트 있죠, 가방, 그런 것들을 너무 강하게 조이는 경우에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과민성 방광입니다. 요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러닝 라디오나 또 별도 영상을 통해서도 자주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과민성 방광입니다. 자, 요거는 방광에 있는 근육이 자주 수축을 하게 되면서 방광이 다 차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소변을 누고 싶은 생각이 들게 돼요. 특히 이제 과민성 방광은 자면서 자주 깨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다가 내가 중간중간 자면서 깬다, 이런 분들이라면 과민성 방광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과민성 방광은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지 않냐면 우리나라 성인의 15% 이상은 대부분이 다 과민성 방광의 증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나머지도 몇 %도 어느 정도 작긴 하지만 증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병률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만약에 질문하신 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 좀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과민성 방광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진짜 나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이 과민성 방광이 뇌졸중하고요.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인가? 요거의 경우, 이런 신경계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 증상 중 하나예요. 과민성 반응이.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 매년 하는 정기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시잖아요. 그런 거 받으실 때 조금 세밀하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 좋습니다. 과민성 방광의 치료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광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소변을 참고 있다가 소변을 모았다가 보는 방식인데요. 요것만 해가지고는 큰 효과를 보기도 힘들고 괜히 또 여러분들 의사 처방 없이 이렇게 혼자서
소변을 참고 가다가는 오히려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방법인 병원에 가셔서 약물 치료를 함께 하시면서 앞서 얘기 드렸던 소변을 참았다가 누는 이거 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행동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정말 심한 경우에 하시는 거고요. 대부분은 약물 치료나 행동 치료 이런 걸로 호전이 되니까 크게 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얘기를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냥 윤경님의 질문만 보고 완전히 이제 파악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요. 이 제가 답변 드리는 것들이 실제 이제 윤경님의 상황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나름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좀 얘기를 드렸거든요.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시간이 벌써 6시 2분이네. 제가 이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드릴게요.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답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답변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들으셨을 때 나 이거인가 봐 하면서 하나만 꼭 집어가지고 그것만 증상을 좀 개선하시기보다는 제가 얘기 드렸던 나머지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생활 전반적으로 조금 개선을 하시거나 뭐 달리기를 하실 때 운동하실 때 그런 방법들을 조금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